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금제도 주요 이슈 세 번째,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퇴직급여제도라고 하면은 좀 익숙한 단어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단어는 퇴직금, 연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퇴직급여제도는 사실 이걸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 구별해 놓은 거는 여러분들 사실 이제 그 나중에 뭔가 검색을 하시거나 뭐 찾아보실 때도 퇴직급여제도라고 이제 사실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게 퇴직금을 말하는 거야, 퇴직연금 말하는 거야, 뭐 이렇게 사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퇴직급여제도라고 하면 이걸 전부 다 통칭하는 거니까 이 모든 이 세부적인 제도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상의 개의를 정확히 알아야 노동부의 해석이나 판례를 보시더라도 이해하기가 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우리가 연금제도하고 법정 퇴직금 제도로 나눠진다. 법정 퇴직금에서 보통 이 법정이란 말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잘 안 하고 퇴직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연금제도는 두 가지죠. DB, DC. DB는 확정급여형. 그러니까 직원한테 돌려줄 게 딱 확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 친구하고 쌤쌤입니다. 법정 퇴직금하고 이 금액이 같아요. 나가는 금액이 같고, DC형은 매년 털고 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큼을 매년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매년 안 넣고 뭐 매달 넣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매달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불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나눠가지고 그달 월급 가지고 넣어주는 것도 결국에는 1년치 썸 해가지고 뭐 값은 같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퇴직급여는 적용이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이 법에 또 정해져 있죠. 다 될까요? 다 되진 않습니다. 보시면 자, 1년 이상 일단은 근무해야 됩니다. 1년 이상. 휴일 포함일까 아닐까? 포함입니다. 그냥 달력상 1년으로 보시면 돼요.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근로가 1년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4주 평균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사람들. 이 소정 근로시간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게 퇴직금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의점을 하시는데 주말 알바를 뽑아요. 보니까 이 구인 공고를 제가 우리 동네에 보니까 이렇게 아저씨가 붙여놨던데 주말에 7시간씩 이틀 뽑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보고 감탄을 합니다. 야, 사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왜 그럴까? 7시간씩 이틀 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14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퇴직금 지급 대상도 안 되고 연차, 뭐 주휴 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15시간 미만인 사람들을 우리가 초단시간 들어가면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중에서도 초다. 옛날에 뭐 아시죠? 초필살기 초는 아주 그냥 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여튼 요 15시간 미만인 경우인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까 그 편의점 알바가 주말에 나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7시간 일하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잠깐만 여기 그 30분은 저기 이 물건 들어오니까 30분은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야 내가 7시간 반치 줄게 30분씩 더 페이 해줄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뭐 30분 더 하고 30분씩 더 주면 하죠. 물론 뭐 요즘 이제 직원분들 중에서는 칼같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7시간 반을 일을 해요. 다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사람 왔을 때 인수인계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 양반이 1년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일한 건 몇 시간이냐? 15란 말이에요. 15 미만 아니죠? 15 이상인 거죠. 퇴직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안 줘도 됩니다. 왜? 소정 근로시간 기준이거든요. 아까 그거 1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더 한 거는 이거는 초과 근로입니다. 초과 근로. OT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요거 소정 근로는 요거란 말이에요. 합의한 시간. 이거 합의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간헐적으로 추가 생긴 거. 이렇게 돼버리면 퇴직금 안 줘도 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이것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7시간 반 하면서 이렇게 써놓고 요거는 거의 고정적으로 하루 이렇게 일을 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OT는 1.5배를 줘야 1.5배를 안 줬어요. 1.5배를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요거에 합산이 돼가지고 15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가장해가지고 15시간 실제로 일해야 되는데 계약서만 14로 써놓고 매일 1시간 시켰다고 하면 그거는 또 이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또 노동부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뭐 14인 거고 실제로는 일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이러면은 일단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거예요. 14 자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법정 퇴직금은 제가 지난번 통상임금 계산할 교육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31번 평균 임금에다가 연수, 이 계속근로 연수는 근로자가 일한 기간인데 월이나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365로 나눠가지고 다시 소수점으로 합산해서 연수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퇴직금 금액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소수점을 다 이렇게 합산을 해서 여기 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산된 법정 퇴직금은 22년 4월 16일부터 IRP 계좌로 이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걸 모르시는 데가 제법 많아요. 언제 바뀌었어요? 여러분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이거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퇴직금을 안 준 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줬다고 보는 겁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안 준 거니까 그냥 안 줬다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안 준 거기 때문에. 법에는 RP 계좌로 넣으라고 돼. 우리 RP 계좌로 안 넣을 수 있는 기준들이 뒤에 있습니다. 뭐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300만 원 안 되거나 퇴직급여가 뭐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일본 기본적으로는 여기 넣어줘야 된다. 안 넣어줬는데 그럼 못 잡니까 지금까지? 못 짜겠어요. 라고 하면은 좀 이제 그렇겠지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퇴직을 찾아가지고 뭐 다시 만들어, 다시 토해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계속근로 연수, 그러니까 요 중요한 계속근로 연수 이야기할 때 이 좀 관련된 주의 이슈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됐어요. 이런 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됐으면 노무사님 퇴직금 끊고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질문이 아니라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끊어지려고 하면 계약직에서 정규직 기간 끊어지려면 이렇게 하면 끊어질 수는 있어요. 그 기간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 공고가 떴어요. 이 친구가 일도 달라. 계약직은 내가 예를 들어서 청소하러 왔는데 이 회사 정규직 TOD 내가 사무직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지원했는데 경쟁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여긴 퇴직을 하게 된 거죠. 퇴직하고 그 다음날부터 정규직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절됐다고 볼 수 있죠. 계약직으로서는 이렇게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서 갖고 경쟁 채용을 해서 갖고 이 전환된 게 아니라 일도 또 다르고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은 다 깨끗하게 퇴직금 연차전선 다 하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단절된다는 대법 판례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뭐 계약직으로 1년 하다가 이거 발음 너무 잘한다. 전환시켜주자. 이러면 다 연결이에요. 연결. 회사 합병되는 경우는 포괄 승계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후가 다 승계가 됩니다. 계열사 전적, 이거는 끊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그룹에서 A전자에서 A바이오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법인이 다르거든요. 단절로 보는 겁니다. 전적 동의서 받고 가시는 거. 근데 그래 가면은 우리 그 그룹사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퇴직금 나중에 진짜 퇴직할 때 보면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합의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합의하면. 당사자 간 합의하면. 병가는 포함이에요. 그럼 휴직기간은 다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기본적으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할 때 기간에 들어갑니다. 근데 뺄 수 있는 게 노동부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개인 사정 아픈 것도 됩니까? 저는 아픈 거는 좀 논란이 있다고 봐요. 아픈 건 아니고 저희가 좀 봤을 때는 해외 연수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내가 부득이하게 뭔가 쉬는 게 아닌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대신에 취업규칙에 있어야만 뺄 수 있어요. 취업규칙이 없으면 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뺀다고 안 들어가 있으면. 자, 퇴직하고 재입사하면 단절되는 게 원칙인데 이것도 구라로 그냥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좀 논란이 좀 됩니다. 자, 영업 양도, 이것도 포괄승계입니다. 합병한 거 똑같아요. 휴직은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개인 사정으로 정말 내가 부득이한 게 아니라 내 선택으로 자기 개발이나 연수 가거나 뭐 MBA를 간다라거나 그래가지고 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이 있으면 빠질 수 있다. DBDC의 결정적인 차이는 금액의 차이인데요. 법정 퇴직금하고 똑같은 게 DB입니다. 직원들 좋아하겠죠. 왜?
아니, 내가 지금 입사를 했는데 10년 뒤에도 같은 월급 받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오신 분 없으실 거예요, 회사에. 10년 뒤에 월급이 오릅니다. 오른 거 가지고 전체 기간을 다 평가해서 주는 거니까 이게 금액이 더 커요. DC형은 매년 12분의 1이니까 10년 전에 내가 굉장히 월급 적을 때 받은 거에 12분의 1 들어가고 많을 때 12분의 1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매년 중간 정산을 하는 느낌들이 좀 있는 겁니다. 금액은 더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뭐 퇴직금 모아가지고 집 살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특히 서울에서는. 물론 이제 또 서울 안 되는 또 가능하다는 또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요즘에도 코인, 주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런 거 해가지고 떡상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내가 이제 한번 신분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러려고 이 퇴직금 있는 거를 이걸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러려고 하면 DC형이 나은 거예요. 근로자가 할 수 있으니까 운영할 수 있으니까 운영을 근로자가 해요. 그런데 이 DB형은 회사가 합니다. 사실 별 차이 안 난다고 하면 이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돈 끌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나락갈 수가 있어요. 자, 퇴직금은 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락갈 수 있단 말이에요. 손실이 생기면 나락가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어차피 뭐 퇴직금 없다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나중에 퇴직금 없다 생각하면 뭐 있으나 없으나. 근데 옆에 동료는 그래도 나갈 때 인력 가지고 나가는데 나는 없이 나가면 조금 기분이 썩 뭐 좋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줄 때는 아까 그 법정퇴직금하고 똑같이 IRP로 넣어줘야 됩니다. IRP로. 퇴직하고 나서 14일 내에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줘도 되는 사유. 자, 퇴직연금하고 퇴직금 공통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할 것.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망한 경우, 국외로 출국, 외국인 근로자 국외 출국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다 RP로 안 넣어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RP는 왜 만들까요? 직원이 운용을 하라고 만들어주는 거, 운용을 하라고 계좌에다 넣어가지고. 근데 보세요. 이 55세 이후에 사실 나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이 55세가 이제 법적으로 고령자인데, 고령자가 뭘 운영을 하냐. 이렇게 이제 법이 보는 거예요. 사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뭐 우리도 정년 연장한다는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고 55세면 여러분 청춘입니다, 청춘. 55세인데 무슨 일을 그만둡니까? 요즘에는 60, 70까지 다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건 뭐 이 연령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아직 고령자 55세니까 이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그리고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것도 약간 좀 슬픈 이야기인데 뭐 300만 원도 안 되는데 뭘 운용을 하니,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망한 경우 뭐 죽었는데 뭘 운영을 합니까? 해외 나가지고 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외국에서 돈 벌려고 우리나라 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뭘 운영을 합니까? 그날에는 이 제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그냥 개인 계좌로 넣어줘도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퇴직연금은 좀 독특하게 담보대출 받은 게 있으면 상환. 뭐 이거는 뭐 잊어버리세요. 담보대출 안 해줍니다. 이걸로. 왜? 압류가 안 돼가지고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 지어야지.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줍니다, 은행에서. 자, 이 DC형은 사실은 뭐 그냥 매년 하고 털고 끝났는데 DB형은 우리가 적립하는 금액이 지금 이제 기준 적립률이 100%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여나 이제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에 미달되는 게 있으면 회사가 추가 납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중간정산, 중도인출, 담보제공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이게요 개념이 좀 달라요. 중간정산은 법정 퇴직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에는 이게 없어요. 연금에는 뭐가 있냐? 중도인출하고 담보제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유가 좀 다 다릅니다. 사유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노무사님 우리 퇴직연금제도인데 중간정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드립니다. 왜? 안 되니까. 중간정산이란 게 없으니까. 아이고 노무사님 너무 단어에 너무 집착하신. 여러분 인사 업무 하시면서 단어에 집착하셔야 됩니다. 단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왜 다르냐? 사유가 달라요. 사유가. 중간정산하고 인출의 사유가 다릅니다. 중간정산은 법정 퇴직금만 되고요. 중도인출 뭐 비슷한 게 중도인출인데 요거는 DC형만 됩니다. 담보제공은 DC, DB 다 되는데 이것도 그냥 자 열심히 제가 치러보겠습니다. 자, 뭐 하고 있는 거죠?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돈 안 빌려준다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중간정산하고 중도인출만 보시면 되는데 중간정산 사유
집 없는 사람이 집 사거나 전세, 임차보증금, 혹은 나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비, 6개월 이상 이제 치료를 요할 때 그 치료비, 또 5년, 최근 5년에 파산이나 개인회생한 경우, 또 법정퇴직금을 중간에서 받는 것은 인피제 적용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천재지변, 이런 경우에 됩니다. 중도 인출은 요것만 빠지는 거예요. 요것만 빠지고, 요 5가지 사유는 마찬가지로 인출이 됩니다. DC형은 또 내가 찾을 수 있는 돈이니까 DC형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조금 이제 속썩이는 것들 좀 보면은, 이제 법정퇴직금도 그러고, DC형, DB형도 그러고, 이제 나갈 때 특별한 사유 없으면 IRP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웬걸? IRP를 안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째야 되냐는 거죠. 어쩝니까? 퇴직할 때 돼가지고 보통 직원들이 IRP를 만들어줘야 그 계좌로 이제 넣어주잖아요. 개긴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근데 정말 인사 담당자들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시면 안 만들어요. 노무사님 주려고 해도 안 받는데 이거 진짜 괘씸해서 안 주고 싶어요. 안 줘도 돼요? 안 돼요? 줘야 돼요. 그래도. 그런데 줄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노동부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회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온 힘을 다해서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퇴직일로부터 14일 될 때까지 집에도 가보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이런 등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다 해봐라라는 거예요. 증빙이 돼야 돼요. 증빙이. 자, 증빙 서류 증빙을 해놓고 그래도 안 만들어. 그러면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 이전 1번 혹은 공탁 이런 걸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 계좌로 이전하면 된다. 뭐 공탁은 여러분 또 법원 가서 또 공탁하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귀찮으니까 일반 계좌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데 14일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봐야 돼요. 바로 하시면 안 되면 이놈은 원래 말을 안 듣던 놈입니다. 뭐 이러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좀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 된다. 자, 퇴직연금 제도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체가 제도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